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과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관심을 끄는 일본 강제징용 협상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제3자 변제를 배상해법으로 공식화한 이후 양국은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사과 등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워싱턴에서 강병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찾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서 일부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며 조속히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협상의 낙관적이라고 말하기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당 기간 협의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딱 언제 우리가 끝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3자 변제를 배상해법으로 공식화한 이후 양국은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및 사과 등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차관은 방미 기간 열리는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며 한일 외교장관도 이번 주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간 회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번 차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근국으로서 양자 차원에서의 우리의 국민적인 우려,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일 양자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열리는 한미일 3자 협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 태평양 전략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역시 참자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요. 김 씨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신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북 송금 등 여러 의혹에 결정적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씨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신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신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김 씨에게는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횡령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인 김 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 회사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서 대북 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김 전 회장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어제 하루 확진자는 7개월여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꾸준히 줄며 8일째 2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유아를 상대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6개월에서 4세 사이 영유아가 그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 접종 구구의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174명으로 10,000명 아래였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기점으로 4주째 일요일 확진자는 10,000명을 밑돌고 있는데 그 규모도 점차 줄어 지난해 6월 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소치였습니다. 유행 감소세를 반영해 위중증 환자 수도 꾸준히 줄며 8일째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6개월에서 4세 사이 영유아가 대상으로 화이자 단가 백신을 활용하는데 8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기초 접종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시행 중으로 방역당국은 구구의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의 이상 증세는 경증 수준으로 사흘 이내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군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과 유사했고 접종 후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2에서 4세에서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발적 등의 일반적인 이상 반응 소견이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13일 기준으로 총 예약 건수는 990건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항암 치료 등을 받는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 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중증 사망 위험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해줄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글로벌 동영상 구독 서비스를 타고 요즘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은 게 탈일까요? 이런 콘텐츠를 공짜로 보여주는 불법 사이트 역시 기승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조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데요. 문제의 사이트가 인터넷 주소 숫자만 하나씩 바꿔가며 미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서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엠모 사이트. 국내외 업체 가릴 것 없이 최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닌데 영상 재생은 거침없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 사업장을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로 연명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인데 사용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좀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틈틈이 볼 때 쓰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친구들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조치에 나섰지만 틀어막기는 역부족입니다. 202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11번,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는 빈도로 접속을 차단하는 데 그친 겁니다. 반면 문제의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의 숫자만 하나씩 바꿔가며 미꾸라지처럼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데 별도 게시판과 SNS를 두고 실시간 접속 가능 주소를 친절히 안내하기까지 합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런 불법 사이트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만이 이어 그렇지 않으면 세계로 진출하는 K 콘텐츠가 꾸준히 투자를 받아 작품화하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이달 초 미국이 본토 영동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스텔스 전투기로 격추했죠.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이번 격추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직후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해당 지역에 비행 금지 조처를 내린 뒤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찰 풍선 사태 포함 4번째 격추로 지난 금요일부터 4일 연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위치한 휴런호 상공에서 고고도 비행 물체를 포착해 격추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알래스카, 토요일 캐나다 유콘에 이어 사흘 연속 양국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 제거 활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 격추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직후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해당 지역에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린 뒤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비행체에서 정찰 능력이 있다는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용도나 출처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격추한 비행체에 대해서도 크기 등의 면에서 중국 풍선과는 다르다며 잔해 수거를 끝낼 때까지 물체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받은 브리핑을 토대로 미 정부가 앞서 격추한 2개 물체를 풍선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these balloons Friday and Saturday night? They believe they were, yes, but much smaller than the first one. 슈머 원내대표는 처음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엄청난 정보를 확보했다며 중국의 거짓말이 들통났고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해군 항공모함과 해병을 동원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원정 타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잠재적인 적을 억제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중국의 정찰 풍선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